안녕하세요. 재미주의입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 하나가 보도되었습니다. 한국의 웹툰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일본 만화가 점점 그 빛을 잃어가고 있다. 오랫동안 세계 만화 시장은 단연 일본 만화가 압도적으로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만화 시장은 이 틀에 갇혀 있었죠. 종이 만화책. 만화는 만화책으로 본다. 이것이 일방적인 상식이었는데 그 상식을 깨는 새로운 만화 세계가 나타났습니다. 웹코믹.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이 그린 만화를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 변화의 흐름을 가장 먼저 캐치한 한국이 인터넷에 떠도는 만화, 웹코믹을 웹툰이라는 새로운 만화 플랫폼으로 만들며 만화 시장은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두 만화 플랫폼은 상반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2021년 만화 출판 시장 규모는 약 19억 달러, 이전보다 2.3% 줄어들었고 앞으로도 계속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면 세계 웹툰 시장은 벌써 37억 달러에 달했으며 2030년에는 무려 56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영화, 드라마, 음악 등 컨텐츠 사업에서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웹툰 시장마저 선도하면서 보수적인 일본의 산업 구조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가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 후이재팬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나 아직까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물론 일본 만화의 퀄리티 높은 작품들은 높게 평가하고 있지만 과거와 달리 일본 만화 주간지를 구매하는 연령층이 30세 이상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일본 만화 시장 역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앞으로의 전망이 좋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만화는 일본의 자존심인 만큼 영국 기사에 일본 네티즌들은 크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일본이 우위 라는 말을 지금까지 몇 번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면 대개는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전 여론이 아니라 그것들을 뒷받침할 대책을 논하지 않으면 또 같은 전철을 밟겠죠. 하긴 요즘 웹툰을 자주 읽네. 퀄리티는 일본 소년 만화에 맞설 수 없지만 가끔 빛나는 것도 있어. 일본은 출판업계는 도전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놓치고 싶지 않은 기득권도 있고 실제로는 애니나 영화화를 위한 스텝으로 삼고 있고 젊은 작가를 먹잇감으로 삼는 느낌도 있지. 사업을 제대로 재정비해서 이 분야만큼은 외국에 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무래도 좋은 일로 일본을 이겼다고 신이 나서 좋아하고 있을 것 같네요. 일본 만화는 독자적으로 발전해 지금은 권태기인 것은 사실이지만 시기가 되면 새로운 작품이 나올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느긋하게 기다리면 될 뿐. 경제 분야는 물론 연예, 영화, 애니메이션, 만화, 모든 문화면도 한국은 항상 일본에 대항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본은 처음에 한국을 아래로 보고 있었습니다만 눈치채고 보니 밀려있는 분야도 있어 최근에 내심 당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여러 분야에서 연계하여 일본을 공략하는 방법을 항상 생각해왔습니다. 일본도 이제 각계가 힘을 합쳐 한국에 대항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모든 분야에서 밀리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CD를 사지 않고 구독 스트리밍으로 흘러갔듯이 만화도 사서 읽는 사람과 그냥 읽기만 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겠지요. 야후재팬의 반응을 보면 한국 웹툰이 일본 만화 시장을 위협할 것이라는 의견, 그리고 웹툰과 만화 시장은 별개라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었습니다. 웹툰이라는 단어는 가끔 들리지만 작품 이름은 하나도 들은 적이 없다. 근데 잘 나가는 인기 작품이 뭐야? 진격이나 원피스보다 잘 나가는 작품 알려줘. 한국 웹툰 로폰기 클라스에서 한국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 그리고 일본 드라마 로폰기 클라스가 되는 흐름. 일본에서는 한국 만화라고 들키지 않도록 일본판 현지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추고 있는데 왜 공개해요? 지금은 안 팔리겠지만 라인만화나 피코마는 국내에 제대로 뿌리 박힌 사실도 있고 짜증이 날지도 모르는 리스크가 있다. 일본의 젊은이들이 한국산을 제대로 불매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폰기 클라스의 원작이 웹툰 이태원 클라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대박난 드라마가 소설이나 웹툰이 원작이라는 사실을 알면 일본 네티즌들도 깜짝 놀라겠는데요. 처음 세계 만화 시장에 한국 웹툰이 등장했을 때 일본 만화계는 비웃음을 날렸다고 합니다. 아무리 한국이 날뛰어봤자 일본의 적수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최근 일본 니온 게자이 신문은 이런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만화는 일본의 주특기라는 상식이 라이벌 한국에 의해 뒤집어지고 있다. 일본 언론이 이런 충격적인 기사를 내어놓은 이유, 한국 웹툰이 일본 만화 시장을 석권 중이기 때문이죠. 2020년 이후 일본의 만화의 비용률은 한국의 웹툰 회사인 라인망가와 피코마가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만화 업계의 양대 산맥 매차코믹과 소년점프가 열심히 뒤쫓고 있지만 한국 만화앱을 이기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중인데요. 전문가들은 한국 만화와 일본 만화가 이렇게까지 판이 뒤집히게 된 것에는 단순히 한국이 먼저 웹툰을 성장시켰기 때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한국 만화 업계에는 웹툰과 함께 이것이 등장했기에 지금과 같은 변화가 가능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자유. 그전까지 만화가들은 내가 그린 그림을 독자에게 공개하려면 출판사를 통과하고 책을 내야 한다. 이렇게 선택을 받아야만 만화를 선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웹툰은 만화가들이 자유롭게 그리고 자유롭게 독자들에게 공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기를 얻으면 연재처가 자연스럽게 작가를 찾아왔죠. 연재처라는 관문을 통과해야만 만화가 세계에 소개될 수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멋진 만화들이 독자를 만날 기회가 많아진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아직까지 구시대적 방법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출판사가 신인 작가를 발굴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이게 많은 기회를 버리고 있다는 걸 이 만화만 봐도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세계적 히트를 친 일본 만화 진격의 거인. 그런데 진격의 거인은 일본에서 데뷔조차 못하고 사라질 뻔한 만화였습니다. 일본 양대 만화 출판사에서 이 만화의 출판을 거절했기 때문이죠. 작가가 다른 출판사를 찾아 계약을 하며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만약 작가가 거절당한 것에 실망하고 포기했었다면 그냥 사라졌겠죠? 아마 이번에는 이렇게 빛을 보지 못하고 사라지는 만화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일본 만화 시장, 그저 한국이 만든 웹툰 때문에 무너지기보단 일본 스스로의 고집도 한몫하고 있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재미주였습니다. 안녕!